Hi there! 안녕하세요. 성성유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데이 5. 여러분들과 데이 1, 2, 3, 4, 5까지 오면서 사실은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쌓아왔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긴 문장이 됩니다. 긴 문장을 접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좀 자가짐을 느끼고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신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긴 문장. 결국은 여러분들 베스트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베이스부터 탄탄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이곳에서 풀어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는 문장에 대해서 5가지 종류, 그 중에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는 감각동사와 그리고 지각동사에 대해서 우리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여동사와 그리고 사역동사에 대해서도 make라는 동사를 주제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네이밍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매번 다르게 쓰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형식을 외워서 동사를 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품고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문장을 탁탁탁탁 해체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과정 여러분들과 데이 1, 2, 3, 4 함께 했고요. 오늘은 실제로 그런 문장들이 이렇게 짧고 간결하고 알록달록 예쁘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문장은 자꾸 길어집니다. 어떻게 길어지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장 여러분 동사를 찾아주세요. 동사 누구일까요? No.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자, 동사는 no라는 동사이고요. 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i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문장은 동사 중심으로 목적어가 와 있으니까 3형식 동사이지요. 그죠? 완전 타동사이고요. 그런데 해당되는 I don't know it이라는 문장이 이 문장은 어떠세요? 와우. 아까보다 확연하게 문장이 길어졌죠? 근데 그 길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해당되는 동사는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목적어가 아까는 it이었던 게 rumor로 또 rumor about her로 she was not born here 이렇게 문장은 자꾸자꾸 길어지면서 문장에서 목적어가 목적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죠. 도대체 어떻게 동사는 그대로인데 목적어만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사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대명사와 그리고 명사. 대명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it은 대명사니까 it's okay. 이건 대명사. 이건 그냥 명사 여러분들. 근데 대명사랑 명사까지 해서 목적어는 이미 자기 역할을 다 했는데 말이죠. 얘네들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명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명사이긴 한데요. 명사이긴 한데 명사인데 이게 지금 단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관사 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 둘, 셋. 단어가 2개가 넘으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갖는 걸 우리는 명사구라고 해요. 네? 명사구요? 자, 구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bout her.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전치사의 명사라고 해서 전명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미 구의 개념을 아신단 말이죠. 구라는 것 자체는요. 2가지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나타낼 때는 우리는 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rumor, 관해서, 그녀. rumor, 관해서, 그녀. 각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에 관한 rumor, 그녀에 관한 rumor가 되는 거죠. 그녀에 관한 rumor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2개는 넘어서 3개의 단어고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명사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명사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하나의 명사 자리에 세상에나 이렇게 was not born 이라는 것처럼 동사까지 포함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절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명사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여러분
명사, 대명사, 명사, 명사구, 명사절까지 다양한 명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명사만으로는 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명사가 구가 되고 다시 구가 절이 되는 과정에서 문장은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의 구절을 이용한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구와 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it과 rumor 이런 거 대명사나 명사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단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단어가 뭐가 되면 두 단어 이상이 되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면 구가 되고요. 두 단어이면서 뭐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동사까지 포함을 하면 그냥 문장이 되기도 해요. 문장. 그런데 그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 문장은 문장이라고 안 부르고 절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은 She was not born here. She was not born here. 이 문장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문장에서 문장이에요. 그냥 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문장이 여기 원래 큰 문장 안에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때는 그냥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문장이 절을 품으려면 여러분 진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문장이 절을 품으려면 접속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접속사고요. 접속사를 가져야지만 자, 문장이 문장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문장이 길어진 것의 가장 큰 원흉은 아무래도 예의죠. 그래서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라는 개념과 절이라는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자, 단어라는 것이 두 단어 이상의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된다. 그런데 동사는 따로 없으면 구. 오케이? 거기에다가 동사까지 포함하면 단독으로 문장이 되기도 하고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오면 이거를 절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명사절이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구 또는 절 때문이다. 그런데 구는 그냥 와도 되지만 절이 올 때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구와 절에 대한 개념에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일 때는 구,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이면서 동사까지 포함하면 절이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절이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선 하나가 있어요. 여기 단어 I가 오고 이쪽에 she가 온다면 즉 단어가 오고 양쪽에 단어가 오고 구가 오고 절이 오고 절이 온다면 그때 얘네들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 것이 바로 접속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접속사라는 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하고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 절과 절을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즉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쓰이는 접속사가 오늘의 우리한테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접속사. 즉 절이라는 게 문장이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접속사를 제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우리 타는 놀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놀이기구 아시죠? 놀이터 항상 있는 거? 그쵸? seesaw. 근데 seesaw가 정말로 seesaw라고 써요. 혹시 see의 과거형 saw냐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거 타고 있으면 이렇게 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가 보였다가 보인다가 보였다가 이게 반복되죠. 내 눈앞에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 see. 근데 지금은 안 보이고 아까는 보였어. so. see, so, see, so, see, so, see, so. see, so 하는 것이 바로 이 see, so라는 놀이기구예요. 그래서 그 see, so라는 놀이기구에서 지금 보면 가운데 요 균형점을 딱 맞춰주는 게 바로 요 지렛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렛대 같은 원리가 바로 접속사의 원리. 즉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접속사가 합니다. 그 접속사에 대해서 오늘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접속사에서 가장 간단한 접속사는 바로 이거예요. I don't know the fact. 난 그 사실을 몰라. But you know that. 넌 그걸 안다. 난 그 사실을 모르는데 넌 그 사실을 알아. 그런데 라고 들어간 이 but 있죠. 이게 바로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바로 그 but이 되는 거죠. 느낌 오세요?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처럼 이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라고 하셔도 되고 문장 안에 들어가는 커다란 문장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해 줄 때는 아니나 다를까 but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 but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네, 접속사.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면 양쪽이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등위하게, 대등하게 연결한다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등위 접속사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fanboys 이런 게 있어요. For and nor but or yet so be 이게 바로 but이라는 거고요. 양쪽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등위 접속사 대등 등위 대등 등위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막 혼돈스러워하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I don't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몰라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 먼저 분석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동사는 know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선 주어 I, 자 동사 know 그리고 목적어 the fact까지 들어갔죠. 그러면 나는 몰라 그 사실을 완벽한 문장이죠. 이렇게 문장이 삼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럼 완벽한 문장은 우리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완벽하다고 마치 완벽한 원과 같아. 완벽한 문장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건 저랑 같이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자, 비주얼 잉글리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책임집니다. 제가 완벽한 문장을 원이라고 체크했으면 이후에도 쭉 같은 기조로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원으로 표시했는데 나 그 사실을 모르겠어. 그 사실? 그 사실이 뭔데? 아, 그 사실은 뭐냐면 그거 틀린 거래. 그 사실이 바로 그게 틀린 거래요. 그러면 이 the fact가 이 분홍색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왜 원일까요?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러면 the fact가 이거라면 얘를 여기다가 따단 이렇게 밀어 넣자고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 완벽한 문장 안에 분홍색 완벽한 문장이 들어갔죠. 즉 절 안에 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접속사가 딱 들어와 주면 되는 거죠. 즉 접속사 역할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접속사는 문장에서 바로 이렇게 이 공과 이 공, 즉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부를 때 원래 주인이었던 문장을 주절, I don't know까지를 주절이라고 하고요. 접속사 이후에 따라오는 종하는 절이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주절 그리고 종속절에 대한 개념입니다. 잡히시나요? 자, 주절, 종속절, 즉 주인 문장의 부분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속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종속절이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누구 자리에 들어갔어요? 원래 이 자리는 the fact였잖아요. the fact가 뭐였죠? 원래 목적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절이 들어간 거야 라고 해서 목적어 절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원래 목적어 자리에 지금 품사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명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명사 자리에 들어간 절이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절이다. 목적어절. 명사 자리에 들어간 절이다. 명사절. 주인 밑에 종하는 거야. 종속절.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No problem. 그래서 이런 말들이 더 헷갈리는 거죠. 종속절, 명사절, 목적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목적어절, 여기서는 명사절, 종속절이니까 헷갈리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드릴게요. 종속절이 명사절이고 명사절이 문장에서 목적어절의 역할을 하시는 걸 보고 계신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목적어절이라는 것이 쓰임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명사절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여기 아주 간단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분석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아주 간단한 문장. It is certain. 우리가 지금 5강까지밖에 안 했지만 이 문장에서 is가 뭐뭐한 상태이다. 그것은 분명한 상태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여기에 is란 동사가 있고 여기에 prove란 동사가 있고 여기 is란 동사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짧고 간결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우리가 접하는 문장은 이보다 훨씬 길죠.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It is certain.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 it이 그게 뭔데?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문장을 쫙 뒤로 밀게요. 뒤로 밀고 여기 it 자리 있죠. it 자리를 잠깐 나와봐. 그건 말이야. 그녀가 여기에 도착했다는 거야. 라고 해서 문장을 넣었어요. 즉 앞에 it이라는 주어 자리에 지금 문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원래 문장에서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접속사가 필요하죠. 즉 이 접속사는 지금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원래 자 it is certain이라는 문장에서 it을 지우고 주어의 자리에 절이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갈 때 즉 절 안에 절이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장이에요. 원래는 뚜둔 이렇게 문장인데 그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을 넣었어요. She'll live here. 그러면 이 문장 안에 노란색 문장 안에 초록색 문장을 넣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누가 따라오는 걸까요? 접속사가 따라왔죠. 그러면서 문장은 한껏 길어졌습니다. 됐나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 I can prove it. 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뭔데? 그거? 자, 그녀가 여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야. 즉, it이 빠지고 이번에도 문장이 들어갔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The fact is it. 그 사실은 그것이야. 라고 했었을 때 The fact is it. 그 사실은 그것이야. 라고 했었을 때 이 그것이 뭔데? 그건 말이야. 그녀가 여기 도착했다는 거야. 라고 해서 또 똑같이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아까는 여러분 얘가 어디에 있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 자체는 이미 완벽한 문장인데 완벽한 문장 안에 절이 완벽한 문장 안에 절이 이렇게 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문장은 해당 원리로 자꾸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문장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했었을 거예요. It is certain. Okay, I can prove it. The fact is it. 딱 그렇게까지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문장, 즉 절이 들어오니까 문장은 자꾸 확장되는 거고 절이 온 이상 책임은 누가 지고 있다? 접속사가 반드시 져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이 자리에 지금 누구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주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주어절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목적어절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명사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은 여러분 보어절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보어절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명사절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문장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보다 사뭇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명사절, 주어절, 명사절, 목적어절, 명사절, 보어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래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 명사 자리였던 것이 절이 되고 절이 되고 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이 바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주어절,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목적어절,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보어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장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세요? 문장은 이렇게 길어집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로 믿었던 자리에 문장에 통째로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의 자리라고 믿었던 자리에 이 주어 자리 하나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 자 보어 자리 하나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 목적어 자리 하나라고 믿었던 요 자리에 통째로 문장 하나가 탁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그냥 오답니까? 아니죠. 누구랑? 접속사랑 같이 오면서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 하나씩이 탁탁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주어가 자꾸 길어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꾸 길어져서 이렇게. 또한 자꾸 길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꾸 길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딱 오셨어요? 네, 이겁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절, 주어절. 자, 보어 자리에 들어오는 절, 이건 보어 여러분들. 보어 자리에 들어오는 절, 보어절.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절, 목적어절. 이러면서 문장을 자꾸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겁니다. 즉 명사 자리에는 그냥 명사만 와주면 좋겠는데 명사가 아니라 절까지 온다. 절이라는 개념은 두 단어 이상이 동사를 포함해서 동사를 포함해서 문장 안에 통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절이 들어가는 자리에 따라서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주목보라는 것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 이거 자체가 다 문장에서 원래는 다 명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들어간 절이다 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즉 명사 자리에 절이 오다, 명사절에 해당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 아신다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의 대부분은 해결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문장은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자, 이걸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서운하시죠? 배웠으니 바로 적용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배움에 익힘을 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장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접속사만 한번 찾아보실게요. 접속사. 자, 그러면 접속사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여기에는 that, 여기 that, 여기 that, 여기 that, 그리고 여기 that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를 이렇게 찾았고 그러면 이 접속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바로 동사를 파악하면 그 동사 위치에 따라서 동사 앞쪽이라면 주절, 동사 뒤쪽이라면 목적어나 보어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찾을 작업은 바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 여기서 어디가 동사일까요? sad가 동사이죠. 그런데 동사인데 뒤에 이만큼 뭐가 들어갔어요? 무언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타동사, sad, 뭐뭐을 말하다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동사는 어디 있나 보나 아이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not true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는 보어인 거고요. is는 바로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자 뭐뭐뭐한 상태이다가 되는 거죠. 뭐뭐뭐한 상태이다.
괜찮으실까요? 이어서는요, 여러분들. 자, 여기 동사 어디 있어요? think. 뭐뭐를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동사 중에서도 뭐뭐를 생각하다. 타동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The problem is라고 나와서 동사 여기 있고요. 뒤에 that 이하가 나왔는데 요 절은 명사절이니까 얘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이 뭐뭐뭐이다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어디 있나 보니까 tell이 나왔어요. tell. tell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라는 뜻에서 tell은 뭐뭐을 말하다. 수요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동사를 기준으로 우선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동사를 기준으로 자, 지금 여기 동사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대절은 무슨 절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형광펜으로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sad가 타동사고 타동사가 지금 뭐를 불러와야 돼요? 원래는 목적어를 불러와야 돼요. She liked dancing. 그녀가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목적어. 원래는 목적어 자리죠. 왜? 타동사가 목적어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지금 세상에나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고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네 라고 하면서 목적어 절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원래 목적어 절이라는 건 명사 자리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절을 이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접속사. 바로 이게 접속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 목적어절 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목적어절 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어지는 파트는요. 지금 문장에서 he came here. 그녀가 여기에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지금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 바로 앞에가 문장이 뭐죠? 주어잖아요. 동사 바로 앞에가 문장의 주어잖아요. 동사 바로 앞에가 문장의 주어. 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e came here. 그녀가 여기에 왔다는 건 It'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주어 자리에 왔네요. 근데 주어 자리에 어머 주어 자리에 동사를 포함한 절이 왔어? 주어 절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주어는 원래 품사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런 명사절과 주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누가 될까요? that이 되는 거죠. 오케이? that. 그래서 이 that은 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e think that he can fly. 뭘 생각했다고요?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타동사 뒤니까 이 자리는 원래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여야 되는 거죠. 그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즉 여기 he can fly. 그는 날 수 있다. 그는 날 수 있다.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라고 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동사를 포함한 절, 목적어절. 또는 목적어 자체는 항상 명사여야 되니까 명사절. 명사절, 목적어절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어디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 명사절과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 접속사는 문장에서 목적어절 또는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문장은 길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The problem. 그 문제점은 말이야. He has no money. 그가 돈이 없다는 거야. He has no money. 그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번에는요. is가 뭐뭐이다라는 뜻의 불완전 자동사고 이 자리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자, is가 필요한 보어가 들어가는 자리죠. 그러면 뭐야? 보어 자리에 지금 절이 들어갔어? 보어절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이 자리에 원래는 명사니까 명사가 들어간 절이야. 명사절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보어절, 명사절. 보어절 또는 명사절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보어절이나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해왔었던 우리 목적어 형광펜으로
색깔을 조금 센 색깔을 써볼게요. 목적어, 주어,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에서 보어, 그리고 목적어. 이런 목적어, 목적어, 주어, 보어 자리에 지금 단순하게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의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갖는 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절이 들어가면서 원래 she said it 이라고 간단하게 될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비주얼주의에서는 여러분에게 문장이 길어지는 걸 만들어진 결과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사 딱 하나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렇게 큰 문장이 덩어리째 들어갔죠. 덩어리째.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장은 자꾸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장에서 접하는 실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접하는 문장들은 다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명사절을 여러분들이 해내신 겁니다. 명사절이 제일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걸 하신 거예요. 나는 이게 좀 잠깐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렴풋이라도 원래 명사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통째로 문장이 들어갔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초특강의 5번째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은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이 텔은 수요동사예요. 수요동사. 우리가 5강을 위해서 직전 강의까지 쌓아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요동사의 특징이 뭐죠? 목적 하나, 두 개. 에게, 을을. 즉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나에게 당신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목적어가 하나, 둘. 목적어가 2개나 있으니까 이런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즉, 첫 번째에다가 에게를 붙여주고 두 번째에다가 을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다. 나에게 뭘 이야기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자체는 지금 문장에서 설마 선생님 이거 지금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으니까 역시나 똑같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절이라고 해서 목적어 절이라고 불러도 되고 원래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That's right. 맞아요. 즉 4형식 수요동사도 목적어를 2개를 갖는데 그 두 번째 목적어 자리마저도 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직접 적용하면 이렇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당신은 말했다. 나에게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자, 저랑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 오케이, 괜찮죠? 다는 다인데 여러분 이럴 때는 주를 붙여주면 더 좋다고 그랬죠. 너는 말해주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을를 이야기했다. 그 을이 바로 뭐예요? 목적어 자리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지금 동사를 포함한 뭐를 썼다? 절을 썼다라고 해서 접속사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또 분석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한다. 나를. 오케이, 괜찮아요? 는, 다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너는 사랑한다. 나를. 자, 그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의 역할이란 건 바로 이거죠. 자,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끊어읽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너는 말해주다. 나에게 이것을.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것을 나에게 말해주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는 말해주다. 나에게 이것을.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너가 사랑한다. 나를.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해석 공식과 그리고 절의 확장이라면 어떤 어려운 문장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첫 발을 오늘 내디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문장을 분석 아직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대단한 언어적 감각. 문장의 명사 자리에는 이렇게 절이라는 게 들어가서 문장은 자꾸자꾸 확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직접 목적어 자리, 즉 두 번째 목적어 자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함께 썼던 내용 복습은 생명이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단어 이상의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 두 단어 이상의 하나의 의미 덩어리면서 동사까지 포함한 절로 확장됩니다.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명사절이라는 것 자체는 문장에서 단순하게 명사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까지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장은 자꾸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길어지는 문장 피하지 않고 여러분과 5번째 만남 끝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ase to the best로 함께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셨던 접속사 사실은 정말로 진지한 개념이거든요. 그 진지한 개념 끝에 만나는 좀 더 가벼운 개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생기초 스타터와 함께하는 저는 성정이었습니다.